수진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알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굵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분은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너무 외로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제 어깨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알아요. 하지만 오늘 밤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을 때 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분의 체온이, 숨결이, 온기가 모든 게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더 뜨거웠어요.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인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안의 욕망을 마주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민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제 나이 35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복도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유가족 되시는 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진아, 민호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잖아. 아버님, 괜찮아요. 저 일 구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요양보호사 일 하면서 애 키우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이리 와. 우리 같이 살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실 저는 막막했어요. 월세방에서 아들과 단둘이 지내며 밤낮으로 일해도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민호는 겨우 8살이었고 학원은커녕 제대로 된 저녁밥도 못 챙겨주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럼 폐를 끼치는 건데 무슨 폐야. 너도 내 가족이고 민호는 내 손자잖아. 어서 짐 싸.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시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석 시아버지는 63세 은퇴한 체육교사였어요. 할머니는 제가 민수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시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혼자 사셨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시아버지는 1층 안방을 쓰고 계셨고 2층에 방 2개를 저와 민호에게 내주셨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고 옆방이 민호 방이야.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이제 우리 가족끼리 사는 건데 뭘. 밥은 내가 할 테니까 넌 일이나 잘하고 와. 시아버지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시아버지가 차린 저녁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혼자 사신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갈한 밥상이었습니다. 민호야, 많이 먹어. 할아버지가 내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와, 맛있어요. 할아버지. 민호는 숟가락을 들고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시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남편 생각이 나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어요. 수진아, 괜찮아?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맛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우는 건 실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2층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문득 아래층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계신 모양이었어요. 혼자 저렇게 지내시는구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혼자 이 큰 집을 지키며 살아오셨던 거예요. 문득 그분도 외로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됐어. 넌 일 가야 하잖아. 어서 씻고 와서 먹어. 그래도 내가 하는 게 편해. 너무 신경 쓰지 마. 시아버지는 웃으며 국을 떴습니다. 그 손길이 익숙하고 능숙했어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할아버지랑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착하지.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해. 응. 민호는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 그건 단순한 감사함이 아니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떨림 같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저는 시아버지 집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민호와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장기를 두는 모습을 보며 설거지를 했어요.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품이 따뜻하고 넓었습니다. 남편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시아버지였어요. 수진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꿈속에서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저는 그대로 몸을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을 꾼 거야?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시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꿈에서 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쳤나? 남편 잃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워졌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아버지도 어느 순간부터 제 눈을 피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거실에서 마주쳐도 시선이 스치면 금방 돌려버리셨어요. 아버님도 뭔가 느끼시는 걸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아, 손 좀 다쳤니? 아, 네. 낮에 환자분 옮기다가 살짝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놨는데 시아버지가 눈치채신 거였습니다. 어디 봐.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감쌌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야지. 요양보호사 일이 힘들잖아. 괜찮아요. 저는 얼른 손을 빼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잠시 놓지 않으셨어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네, 너무 무리하지 마.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길이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크고, 안전한 느낌.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시아버지와의 대화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 정도였는데, 어느새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수진아, 오늘 일은 어땠어? 힘들었어요. 환자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계속 부축해 드리느라 허리가 아파요. 그럼 안 되는데 파스 붙여야지. 시아버지는 일어나서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 오셨습니다. 여기, 이거 붙여. 효과 좋아. 아, 감사합니다. 제가 파스를 받아들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붙여줄까? 혼자는 힘들잖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등에 손을 댄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해. 시아버지는 아쉬운 듯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시아버지도 저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기대 같은 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녁상을 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삼겹살 구워 먹을까? 와, 좋아요. 민호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웃으며 고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상추와 쌈장을 준비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구워줄 테니까 많이 먹어. 네. 시아버지는 능숙하게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저는 상추에 고기를 싸서 민호에게 먹였습니다. 수진아, 너도 먹어. 시아버지가 제 앞에 상추쌈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먹으려 하자 시아버지가 직접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아, 맛있죠? 네, 맛있어요.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제 입술을 스칠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시아버지도 잠시 멈칫하시더니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민호 엄마 다 컸는데 내가 왜 이러지? 괜찮아요,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방으로 올라간 후 저와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우리는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요즘 자주 우는 것 같던데 혹시 힘든 일 있어?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밤마다 울고 있었어요. 민호가 잠든 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립고 외롭고 미래가 막막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내 방에서 울음소리 들려. 나도 잠 못 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소리를 줄일게요. 그게 아니야. 수진아, 너 혼자 다 참지 마.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저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저 너무 힘들어요. 민수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알아. 우리 민수 나도 매일 생각해.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분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어요. 우리는 같은 슬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너랑 민우, 내가 지켜줄게.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품과는 다른 더 크고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와 시아버지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면 눈빛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고, 저녁 식사 때 손이 스치면 서로 깜짝 놀라며 피했어요. 어느 주말, 민호가 친구 집에 놀러 간 날이었습니다. 집에 저와 시아버지만 남았어요. 수진아, 점심 뭐 먹을까? 제가 만들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왠지 공기가 달랐습니다. 민호가 없으니 우리 둘만의 공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수진아, 맛 좀 봐줄래?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후 불어서 맛을 보셨어요. 딱 좋네. 우리 며느리 손맛 최고야. 과찬이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제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수진아. 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손이 뜨거웠습니다. 너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아. 밥 잘 먹어야 해. 네,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할 때, 시아버지가 옆에 오셨습니다. 내가 닦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이 하자. 시아버지는 행주를 들고 제 옆에 서셨어요. 좁은 부엌에서 우리는 어깨를 맞대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팔이 제 팔에 닿을 때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네. 너 향수 바꿨어? 아니요, 그냥 로션만 발랐어요. 그래? 좋은 냄새 나는데. 시아버지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제 목덜미 근처에서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좋은 냄새야. 아버님,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시아버지도 화들짝 놀라며 손을 들었어요. 미안, 내가 실수했어. 너무 놀랐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길이, 숨결이,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나 시아버지를 남자로 보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과 몸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그러다 문득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물 마시러 부엌에 내려오신 모양이었어요. 발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도 잠 못 주무시는 건가?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1층 안방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도 깨어 계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마주친 시아버지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수진아, 어젯밤 잘 잤어? 네, 아버님은요? 나도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학교에 가고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시아버지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수진아, 조심해서 다녀와. 네. 아버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신발을 신고 일어서려는데 시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네. 너 나한테 편하게 대해도 돼. 너무 조심스럽게 굴지 말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시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한숨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 저는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밤까지 남아 있어야 했어요. 아버님, 저 오늘 늦어요. 민호, 저녁 좀 챙겨주세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잠들었고 거실에는 시아버지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왔어?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내가 남겨둔 게 있어. 데워 먹어. 시아버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저리고 아팠어요. 자, 먹어. 시아버지가 따뜻하게 데운 국과 밥을 내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괜찮아? 네, 그냥 좀 피곤해요. 어깨 아프지? 내가 주물러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제 뒤로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가만히 있어. 금방 풀어줄게. 시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좋았어요. 따뜻하고 힘있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파? 아니요, 시원해요. 그래? 그럼 계속할게. 시아버지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등으로. 그 손길이 점점 내려올 때마다 제 숨이 가빠졌어요. 수진아, 너 진짜 많이 뭉쳤네. 일이 힘들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버님. 응,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뭘 당연한 거지.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봤어요.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욕망 같은 것. 저도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진아,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네, 나 너한테 미안해. 왜요? 나 요즘 자꾸 너를 이상하게 보게 돼.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의 고백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시아버지가 아니라 남자로 보고 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았어요. 이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손을 떼고 물러섰어요. 미안해. 오늘은 일찍 자자. 피곤하잖아.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온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2층 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시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방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요함.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서로를 향한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그날은 장마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우산 챙겨가. 네,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는 현관에서 큰 우산을 건네주셨어요. 손이 스칠 때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지난번 그 고백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더 피하게 됐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짧아졌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긴장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어요. 엄마, 무서워. 민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아들을 달래며 안았어요.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있잖아. 할아버지도 무섭대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셔? 방에서 책 보고 계세요. 민호를 재운 후 저는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밤 9시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호 잤어? 네. 겨우 재웠어요. 비가 많이 오네. 오늘 밤 큰일이겠어.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탁.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어머.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가만히 있어. 내가 촛불 가져올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희미한 불빛이 켜졌어요. 시아버지가 촛불을 들고 오셨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어. 내 방에 갖다 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촛불을 받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게 무서웠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있기가 싫었습니다. 아버님, 왜? 무서워요. 혼자 있기가.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둠을 무서워했어요. 특히 천둥 번개가 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있을래? 거실에서 같이 있자. 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옆에 앉으셨어요. 촛불 하나가 우리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겁이 많네. 우리 며느리.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부끄럽죠? 아니야. 귀여운 걸.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번개가 또 번쩍이고 천둥이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괜찮아, 무섭지 않아.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든든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의 품에 기댔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있어도 돼요? 그래, 무서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품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품과는 달랐어요.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아, 네, 너 나한테 기대도 돼.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 귀에 바로 닿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나도 너한테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 집이 따뜻해. 시아버지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님, 미안, 놓을게. 아니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마세요. 이대로 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제 얼굴을 돌려 마주보게 했어요. 촛불빛에 비친 그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뜨거웠어요. 수진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돌이킬 수 없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너무 외로워요. 아버님도 외로우시잖아요. 수진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밤만 우리 그냥 사람으로 만나요. 시아버지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외로운 남자와 여자로.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뺨을 감싸 안았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겠어? 네, 오늘만 아버님께 기대고 싶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제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 이후로 처음 느끼는 남자의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고 제 손은 그분의 목을 감쌌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잠시 멈추고 제 얼굴을 봤어요. 좋아요. 수진아. 시아버지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1층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침대에 조심스럽게 저를 눕히고 시아버지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촛불 하나가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괜찮아? 네, 아버님, 저 진짜 괜찮아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제 가슴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저도 아버님을 원하고 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욕망이 타올랐어요. 수진아, 나 참을 수가 없어. 참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시아버지의 속삭임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남편도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시아버지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아버님도. 저도 시아버지의 옷을 벗겼습니다. 체육교사 출신답게 단단한 몸이었어요. 나이가 있으시지만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수진아. 네, 내가 민수보다 나을까?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불안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돌아가신 아들과 비교되는 게. 비교할 수 없어요. 아버님은 아버님이세요.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감싸 안고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열정적으로. 아버님, 수진아, 나 너무 좋아. 시아버지의 손길이 제 온몸을 훑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뜨거웠어요.
저는 몸을 떨며 시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천둥이 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큰 건 우리의 숨소리와 신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 후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진아, 후회 안 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행복했어요. 나도. 시아버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아니에요. 제가 먼저 다가갔잖아요. 저도 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촛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어요. 아버님. 응.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후회하지 않게 내가 책임질게. 책임이라뇨?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잖아. 민호도 있고 가족으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으로 남으면서 이런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수진아, 너만 괜찮다면 우리 가끔씩 이렇게.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아버님이 필요해요. 그날 밤 우리는 금단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저는 출근하고 시아버지는 민호를 돌봤어요. 저녁이면 세 식구가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손이 스칠 때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왜 자꾸 할아버지 쳐다봐?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언제? 아까도 계속 봤잖아. 할아버지도 엄마 계속 봐. 그냥 할아버지가 식사 잘하시나 보는 거야. 이상해.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어요. 시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민호가 눈치챌 수도 있어. 하지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호가 또 친구 집에 놀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 자고 와? 응. 친구 엄마가 괜찮대. 내일 아침에 데려다 주신대.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호를 보내고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수진아, 저녁 뭐 먹을까? 제가 만들게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요리에 집중이 안 됐어요. 시아버지가 거실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계속 부딪혔습니다. 수진아. 네. 오늘 밤 민호 없잖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네. 내 방으로 올래? 그 물음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네. 대답과 동시에 시아버지가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방으로 이끌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시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일주일 내내. 저도요, 아버님.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기며 침대로 쓰러졌습니다. 첫날 밤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더 격렬하고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없으면 못 살겠어.
아버님, 저도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탐했습니다. 2번, 3번 횟수를 셀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너도 정말 아름다워.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시아버지는 저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왔어. 그래. 잘 놀았어? 응. 재밌었어. 민호는 신나게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웃으며 들어줬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호한테 들키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죄책감은 욕망에 묻혀버렸어요. 한 달쯤 그렇게 지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여동생, 연희 고모가 집에 찾아왔어요. 오빠, 오랜만이야. 연희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오빠 얼굴 보고 싶어서. 수루진이도 있고, 연희 고모는 예순이었지만 또렷하고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도 저를 매우 꼼꼼히 살폈던 기억이 났어요. 고모님, 안녕하세요. 어머, 수진이, 오랜만이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아버님이 잘 챙겨주세요. 그래. 오빠가? 연희 고모가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연희 고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오빠, 수진이랑 사이 좋네. 그럼 가족인데 당연하지. 그래. 근데 오빠 표정이 예전이랑 달라. 뭔가 밝아졌어.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수진이랑 민호가 와서 집이 활기차서 그래. 그런가. 연희 고모는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애써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어요. 식사 후, 연희 고모가 부엌에서 저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혹시 오빠한테, 네? 뭐가요?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건가. 그냥 너희 둘이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고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아, 나 좀 봐. 연희 고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 우리 오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역시 그렇구나, 수진아. 정신 차려. 오빤 내 시아버지야. 고모님, 저 이미 시작했어? 연희 고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너희 둘 눈빛만 봐도 뻔해. 죄송해요. 저희 잘못했어요. 수진아, 너 민호 생각은 해봤어? 나중에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연희 고모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빤, 아들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며느리까지 이러면 어떡해? 고모님, 하지만 저희도 외로웠어요. 외로우면 다야? 세상에 외로운 사람 많아. 그렇다고 다 일어나? 연희 고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희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오빠, 나 좀 보자. 연희 고모는 시아버지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남아 몸을 떨었어요. 거실에서 연희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수진이가 며느리야, 며느리. 연희야, 나도 알아 하지만은 무슨. 민수가 죽고 얼마나 됐다고. 며느리랑 이러면 어떡해. 나도 참으려 했어 하지만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어. 외로움으로 이런 짓을 해? 민호가 알면 어떡하려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내가 말할게. 이거 당장 끝내. 안 그러면 내가 수진이 데리고 나갈 거야. 연희야, 오빠를 위해서야. 나중에 이거 더 커지면 어떡하려고? 동네에 소문나면? 연희 고모의 말에 시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 고모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 고모는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저는 2층 제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희 고모가 떠나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잘 생각해봐. 민호 인생이 달렸어. 내 인생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니야. 시아버지야. 잊지 마. 연희 고모는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시아버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줄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자니? 아니요.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시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수진아, 나 못 참겠어. 아버님,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알아 하지만 너 없으면 못 살겠어.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연희 고모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민호 생각해야 해요. 알아, 다 알아 하지만 시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시아버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제가 먼저 다가갔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아버님. 저도 대답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왔고 시아버지는 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하나?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시아버지에게 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와 시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눈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호 앞에서만 겨우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할아버지랑 왜 안 친해?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하지? 아니야. 예전엔 같이 웃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 민호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일이 바빠서 그래. 할아버지한테 신경을 못 써서. 그럼 할아버지한테 잘해줘. 할아버지, 요즘 슬퍼 보여. 민호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왜 앉아? 민호가 아버님이 슬퍼 보인대요. 시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녀석 눈치가 빠르네. 아버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나 너 때문에 미치겠어.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안고 싶은데 못 안고. 저도요 하지만, 우리 민호 생각해야죠. 그래, 민호.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네. 우리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을까?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 민호 데리고 나가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해. 아버님, 그게 무슨. 이러고 있으면 우리 둘 다 미쳐.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나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싫어요, 저 떠나기 싫어요. 수진아, 아버님, 저 아버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꽉 안았어요. 나도 너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이별을 앞둔 사람들처럼 절박하게. 수진아, 너 정말 사랑해. 저도 아버님 정말 사랑해요.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이 집을 떠나기로. 아버님, 저 다음 주에 이사 갈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어요. 방은 구했어? 내 예전에 살던 동네에 작은 원룸 하나 구했어요. 그래, 짐은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어요. 민호는 슬퍼했습니다. 엄마, 왜 가야 해? 여기 좋은데. 엄마가 회사 옮겨서 여기서 출퇴근하기 힘들어. 할아버지도 같이 가? 아니야, 할아버지는 여기 계셔야지. 싫어. 할아버지랑 떨어지기 싫어. 민호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이사 당일, 시아버지는 짐을 차에 실어주셨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저희가 가져온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다 실었어. 네, 감사합니다. 민호는 시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야. 할아버지도 민호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자주 전화해. 응. 민호를 차에 태우고 저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야말로 수진아, 너 덕분에 행복했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가 늦었어. 저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시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엄마, 울어? 아니야, 먼지 들어가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시아버지 집에 비하면 정말 좁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 응. 우리 둘이면 충분해. 할아버지 집이 더 좋은데. 민호는 시무룩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를 재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잘 도착했어? 네, 도착했어요. 민호는? 잤어요. 그래,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네. 나 너 없으니까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수진아, 우리 진짜 잘한 거 맞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맞겠지.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야 해. 민호도 잘 키우고 내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그래, 끊을게.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직장에서 일하며 민호를 키웠어요. 바쁘게 살았습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밤이 되면 시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품위, 목소리가, 온기가 그리웠어요. 어느 주말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보러 가자. 민호야, 할아버지 바쁘셔. 전화했는데 안 바쁘대. 보고 싶대. 민호의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다고? 그래, 가자. 할아버지 보러. 다음 날 저와 민호는 시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 민호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민호야, 많이 컸네. 시아버지가 민호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수진아, 왔구나. 네, 아버님.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들어와, 밥 먹고 가. 네. 집 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쓸쓸해 보였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호는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웃으며 들어주셨습니다. 식사 후 민호가 2층 예전 자기 방에서 놀고 있을 때 저와 시아버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수진아, 잘 지냈어? 네, 아버님은요? 나도 뭐 그럭저럭. 시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너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버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알아,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 너 없으면 못 살겠어. 사랑이라면 죄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다시 와. 너랑 민호,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자. 그리고 우리 조심스럽게 서로 사랑하면서.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틀린 걸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돌아올게요. 시아버지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고마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이게 죄든 아니든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사랑한다면 그게 전부가 아닐까요? 한 달 후 저와 민호는 다시 시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시 할아버지랑 사는 거야? 응.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와, 좋아. 민호는 환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현관에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잘 왔어. 이제 진짜 가족이야. 우리. 네, 아버님.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저는 시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아버님 사랑해요.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게 금단의 사랑이라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뜨겁게 황혼의 두 사람, 금단의 사랑을 이어가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